안녕하세요, 리버입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있죠? 벌써 10월이에요, 여러분. 제가 5월 올해 1분기를 붙었거든요? 그걸 신청한 게 1월, 그것도 엊그제 같은데 5월 말에는 일본에 출국을 했고 벌써 4개월, 5개월 차가 되어서 10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또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5월 4분기 지원이 10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번 영상의 순서 첫 번째는 되게 간략하게 저의 합격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지원했을 때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간략하게 서류 팁, 서류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는 것들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유서와 계획서 공유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유서랑 계획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될 게 거의 없었어요. 딱 하나 어려웠던 게 자금? 자금 어떻게 하나?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지원 스펙은 어땠냐 한다면 저는 그 당시에 만 나이로 23살이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연나이로 치면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 이제 이수는 다 했지만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일본어 자격증. 저는 일본어 자격증이 없는 채로 지원을 했고 없는 채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본어도 잘 못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합격을 했냐, 그게 저는 제 이유서와 계획서에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진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이 있냐, 그러면 사증 신청서, 이력서, 조사표, 등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첫 번째가 이제 잔고 증명서인데요. 올해 1분기부터 조금 방식이 바뀌었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3개월치의 잔고 내역을 입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의 내역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좀 제가 서치할 때까지만 해도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 당시, 신청 당시에 잔고를 증명하면 되는 거라서 그게 조금 되게 간편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약 400만 원을 잔고 증명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자격 요건이 28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소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280만 원에 딱 맞게 제출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여유가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수중에 한 200 정도 있었나? 원래는 더 돈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장학금이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그게 신청하는 기간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손을 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지금 제 남자친구에게 손을 빌렸고요. 부모님께는 원래 받을 돈이었고 남자친구한테는 사정을 말하고 빌려서 잔고 증명을 하고 바로 다시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꼭 최대한 적어도 30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 이상이면 솔직히 안정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잔고 증명서 제출할 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토스나 카카오뱅크 잔고 증명도 가능하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토스뱅크로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직접 은행에 가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도 이제 저로 인해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사살을 해드렸기 때문에 토스와 카카오뱅크 문제없다 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어쨌든 일본어 자격증이 없는데 일본어 약간 공부한 거를 좀 티를 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진짜 뭐 한 게 없었어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었냐? 히라가나는 다 읽을 수 있는데 가타카나도 미흡한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짜 간단한 인사말이 되는 수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배운 수준,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것 정도?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다 활용을 했습니다. 안 내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중학교 성적표, 고등학교 성적표, 대학교 성적표 전부 다 뽑아서 그 해당 과목란에 형광펜을 그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뭐라도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2외국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급하게 어디 수강증이라도 하나, 수강 학원이나 뭐 인강 같은 거라도 결제를 하셔서 수강을 하시고 수강증이라도 받아서 제출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좀 어렵다 한다면 그래도 이유서, 물론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이유서를 얼마나 자세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쓰는 것보다는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어쨌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유서와 계획서에 좀 힘을 빡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서와 계획서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 화면이 좀 작아졌죠? 이유서와 계획서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하단에 되게 작게 나오게 편집할 예정이에요. 먼저 저는 약간 병이 있어요. 예쁘지 않으면 죽는 병? 그래서 이유서와 계획서도 못생기게 만들고 싶진 않았고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그냥 줄글로 써도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넣기 위해서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이것도 말이 많긴 한데 인사말 그냥 넣었어요. 저는 누구고 저는 뭐 어떤 사람입니다. 이번에 워킹홀리데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본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팟빵으로 다 번역을 했고요. 일본에서 지금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던 교환학생 하고 있는 친구한테 보내서 진짜 간단한 첨삭 정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저는 파트를 크게 4개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나에게 일본은 문화 컨텐츠의 성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만약 뽑혔으면 이것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 일본어도 못하는 내가 왜 뽑혔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소문난 명탐정 코난 덕후이기 때문에 집에
만화책이 전부 다 있다 라는 거를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거기 나오는 J-POP들에 빠져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좀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다. 그래서 일본어를 지원하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추드리는 게 만약에 정말 내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 있는 티를 내고 싶다 하시면 그래도 사진 한두 개 정도는 첨부를 하는 게 좀 줄글만 있는 그 사이에서 사진 하나라도 첨부를 하는 게 눈에 좀 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는 내가 느낀 일본은 친절한 나라라고 해서 20살이 넘어서 자유여행으로 일본을 간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벼르다가 작년에 처음 갔는데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있었던 일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느낀 일본은 너무 친절한 나라였고 또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인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진정성을 어필을 하려면 그래도 내가 있었던 일, 내가 겪었던 일을 중점으로 서술을 하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에 덧붙여서 소설을 쓰는 거죠. 없었던 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었던 일에서 살을 덧붙이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워킹홀리데이는 단 하나의 기회라고 해서 사실 작년에 여행을 하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제가 혼자 도쿄를 갔었는데 중간에 좀 몸살이 나서 못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컸던 거죠. 정말 사실 그때의 기억으로 갑작스럽게 일본어를 좀 준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은 너무 짧지 않나요? 이제 1년 동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 일본 아직 여행 2번밖에 안 해봐서 여름이랑 겨울 정도밖에 모르는데 일본의 사계절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 아직 못 가본 지역이 너무 많아서 일본어를 하는 동안 일본의 다양한 지역에 방문하고 싶다 라는 말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사실 여기 일본의 입장에서는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자국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어설프게 좀 어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가 1년을 나는 단단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워킹홀리데이는 내가 사람으로서 독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 돌아간다. 꼭 이 얘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간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배운 일본어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나는 되게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일본 워홀러가 되면은 블로그나 SNS에 일본을 어필할 수 있는 점을 굉장히 많이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4단원으로 이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계획서죠. 저는 이유서를 먼저 쓰고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로 넘어가 보면 계획서도 이유서랑 조금 비슷한 무드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신청한 분기는 1분기였기 때문에 약간 계절감에 맞춰서 분기를 나눠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에 출국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최대한 빨리 출국할 것처럼 굴어라 라고 말을 해주셔서 이제 1분기 합격하면 2월에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3월에 출국할 것처럼 이제 구라를 친 거죠, 계획서에. 원래 계획은 먹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살짝 차별점을 두고 싶었던 게 계획서에 이제 뭘 할지만 계획서를 쓰지 말고 약간 목표? 주제랑 목표를 좀 적자 해가지고 매월 10개 이상 블로그를 쓰자, 10개 이상의 지역에 가보자,
10명 이상의 일본인 친구를 만들자. 약간 이런 식으로 텐텐텐 목표를 자칭 적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보자면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거주지를 안 정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딱 박아 넣었어요. 도쿄에 거주지를 정한다 라고 박아 넣었고, 그리고 이유서에 썼던 내용들을 안 쓰면 안 되니까 이유서와 연계해서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3월, 5월에는 제가 좋아하는 코난 극장판이 개봉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코난 극장판을 보겠다 라고 했어요. 코난 극장판을 본다는 것은 앞에 이유서에서 설명했던 저의 코난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 군데군데 집어넣었어요. 코난을 좋아하니까 코난 극장판 성지순례를 하겠다 이렇게 썼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너의 이름은 성지순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이제 여행 일정을 넣었죠. 오키나와 여행을 가고 싶다 라 썼는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교토에 가서 단풍을 보고 싶다 라고 썼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홋카이도에 여행을 가고 싶다 라고 썼어요. 그냥 계획서는 사실 다른 분들 거 많이 보면서 쓰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기준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새해 맞이하기, 약간 한국 귀국 준비를 한다 이런 것도 그냥 썼던 것 같아요. 1년을 그만큼 알차게 보내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냥 되게 솔직하게 이유서랑 계획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유서 계획서를 그래도 무게감을 두는 게 낫다. 그리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니까 최대한 손을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려서 잔고를 늘려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일본어 못해도 자격증 없어도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유서랑 계획서를 영상 내에서도 조금 간략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의 이유서와 계획서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이유서와 계획서 PDF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이 5월 4분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프로필 참고하셔서 저희 인스타그램에 찾아와 주셔도 좋고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도 좋으니까 저에게 질문이 있는 분들은 꼭꼭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5월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안녕.